오늘은 교정 라미네이트 복합 케이스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 홈 카페에 들어오시면 쭉 내려오셔서 여기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라미네이트 외소치.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수주에서 오신 환자분입니다. 12번, 22번 치아가 외소치이고 12번, 43번, 22번, 32번 절단교합이고 전치부 오버제시 부족하고 14, 45, 44번 치아가 반대교합입니다. 불규칙한 안콩 형태와 불규칙한 교합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번, 22번 라미네이트를 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환자분은 교정 치료를 하더라도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원하는 바였습니다. 외소치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선정적인 기형 치아이며 치아 형태랑 크기가 모두 기형인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외소치가 있는 경우 좌우에 있는 치아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르고 잇몸의 형태와 높이 다릅니다. 그 결과 잇몸이 좌우 비대칭이 거의 있습니다. 치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전치부 오버제시 부족하여 절단교합일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불완전한 안니 교합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교정치료 후에 라미네이트 치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잇몸 모양이 좌우 비대칭이기 때문에 잇몸 성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좌우의 잇몸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치아의 잇몸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하나의 치아의 잇몸을 높이는 방법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잇몸의 높이를 낮추는 방법은 교정 치료로 가능하고 또한 잇몸 치료도 잇몸 이식이 가능하지만 예측 가능한 치료는 교정 치료입니다. 잇몸 높이를 높이는 치료는 잇몸 성형입니다. 하지만 두 상황에 따라서 잇몸 성형을 할 수도 있고 교정 치료를 이용하여 잇몸의 높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교정 치료준의 모양입니다. 12번, 22번 잇몸 높이가 다르고 교정 케이스는 제가 따로 리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라미네이트에 관한 것만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환자분은 라미네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라미네이트 치료 자체가 무분별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라미네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란 쉬운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수회를 참석한 후 라미네이트 전문가인처럼 가장 광고를 하면서 라미네이트를 무분별하게 진행해왔던 게 과거의 일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건 과도한 치아 삭제에 의해서 치아가 시리고 라미네이트 탈락되는 문제랑 치아 삭제를 잘못하거나 라미네이트 접착을 잘못한 경우 잇몸 염증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과도 삭제 라미네이트 때문에 나온 치료 방법인 꼼수 치료가 무삭제 라미네이트 치료입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 치료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이미지로 돼 있기 때문에
무삭제 라미네이트 치료가 나온 거지, 무삭제 라미네이트 치료 자체가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치과 치료 중 부정적이거나 잘못 인식된 이미지로 전락한 치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몇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라운 치료가 일반적으로 진행된 경우 잘못된 교합에 의해서 불편함이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크라운 치료를 잘못하면 교합의 문제 때문에 불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치아 마모, 치아 크랙, 치아 파절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랑 임플란트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즉, 크라운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크라운 치료라는 것은 이를 씌우는 치료가 아니라 교합을 만드는 치료이기 때문에 잘 치료하는 것과 잘 못 치료하는 것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 잘못된 교합을 가진 크라운을 치료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치아를 건드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아를 깎으면 또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디지털 스캐너를 이용하여 크라운을 제작할 경우 간혹 아니면 뭐 많은 경우 교합이 낮은 크라운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크라운을 재제작하여 교합을 맞춰야 하지만 많은 치과 의사들이 다른 치아를 삭제함으로써 교합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교합 문제는 미끄러짐, 부딪힘, 교합 높음, 턱관절 통증, 편두통, 이명등과 같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치아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 교합이 안 맞는 치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또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아를 안 건드리는 게 좋으며, 교합을 잘 모르는 치과 의사들에게 교합 조절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좋지 않고 골드 크라운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조금이라도 교합이 안 맞거나 잘못 제작하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반면에 골드 크라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골드 크라운이 마모가 되거나 변형이 되거나 하는 기 때문에 그 교합의 변화가 생겨서 저절로 교합이 맞춰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해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닳거나 깨지거나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교합을 잘 맞추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굉장히 어려운 치료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골드 크라운보다 훨씬 좋은 치료 방법이며, 교합을 정확하게 재현한다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골드 크라운은 수작업으로 제작된 반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컴퓨터로 제작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치아 형태, 안정적인 교합, 계획적인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드 크라운은 제작할 때마다 교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작업으로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컴퓨터로 제작되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치아와 크라운의 적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2차 후식이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드 크라운은 수작업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적합도가 매우 떨어지며 2차 후식이 잘 발생됩니다.
이처럼 교합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굉장히 치료,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교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 치료입니다. 지르코니아 대신 골드 크라운을 권유하는 치과 의사는 교합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정 치료를 하면 잇몸이 망가진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잇몸 치료 없이 교정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교정 전문의들이 잇몸 치료랑 충치 치료, 상해 발치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교합에도 전혀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잇몸 치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정 치료 후 잇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하면 잇몸이 망가진다는 잘못된 이미지가 씌워져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비발치 교정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심한 잇몸 퇴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치 교정 치료 자체가 나쁜 치료는 아니지만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비발치를 하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한 이후에 교정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명 교정이 모든 교정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말입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치아를 움직이는 수 있는 방법은 맞긴 합니다. 하지만 교합이라는 거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교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교합 투명 교정 장치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치아를 움직일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투명 교정 장치는 좋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투명 교정 장치를 많이 쓰는 치과 의사들은 교정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투명 교정 장치입니다. 만약 투명 교정 치료 후 교합이 잘 안 맞을 경우 다른 방법, 전형적으로 해왔던 교정 치료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교정 치료를 하지 못하는 치과 의사들에게는 투명 교정 치료 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투명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지만 교정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치과 의사들에게 투명 교정을 받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치료입니다. 또한 투명 교정 장치는 하루에 20시간 이상 장착해야 계획대로 된 치아 이동이 일어납니다. 과연 1년, 2년, 3년 동안 20시간 이상 투명 교정 장치를 장착할 수 없다면 투명 교정 치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레진, PMMA, 크라운, 레진으로 교합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간혹 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레진은 마모에 취약하고 지르코니아 크라운보다 탄성이 좋기 때문에 교합의 느낌이 다릅니다. 레진으로 씹었을 때 괜찮지만 지르코니아로 바꿨을 때 그 느낌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다른 것은 교합적인 느낌도 달라지기 때문에 레진으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 레진은 붙이면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교합이 바뀌었다 또 바뀌었다 또 바뀌었다 또 바뀌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교합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합을 전혀 적응을 할 수도 없고 그 중간에 턱관절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합 치료로서 레진을 쓰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치료 방법입니다. 외소치에 대해서 라미네이트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심리적 이유이며 두 번째 이유는 교합적인 이유입니다. 심리적 이유란 아래 치료 결과를 보시면 라미네이트 치료 전의 모습과
라미네이트 치료 후의 모습을 보시면 안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교합적인 문제입니다. 교합을 평가할 때는 캐나인 키와 몰라 키를 주로 보는데 앞니 교합이 잘 맞을 경우에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1급 캐나인 키, 캐나인 원키랑 볼튼 레이쇼가 78%가 거의 맞아 떨어져야 앞니 교합이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볼튼 레이쇼와 캐나인 원키가 맞으면 적절한 오버젯과 오버웨트가 생기기 때문에 교합의 안정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볼튼 레이쇼가 맞지 않는 상황이 외소치인 상황이기 때문에 외소치인 경우에 볼튼 레이쇼가 맞지 않고 그 결과 절단 교합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말할 때나 씹을 때 앞니가 또는 어금니가 부딪히고 견치 유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씹을 때 어금니에서 미끄러지거나 어금니 마모가 심해집니다. 심한 경우 턱관절에 불편함과 통증이 발생됩니다. 볼튼 레이쇼와 캐나의 원키에 관한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정 치료는 두 과정으로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교합 형성을 위한 교정 치료와 두 번째는 라미네이트를 더 심리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교정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하는 교정 치료로 교정 치료의 모습이고 교정 치료가 끝나는 모습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외소치인 경우 잇몸의 높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라미네이트 길이가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비심리적인 결과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라미네이트 치료를 위한 교정 치료를 2차 교정 치료 단계라고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좌우의 잇몸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는 12번 치아의 잇몸 성형에서 잇몸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22번 치아를 잇몸 이식을 하거나 교정 치료로 잇몸을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12번의 위치를 보았을 때 더 이상 위로 올리는 것은 비심리적인 결과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2번 치아를 아래로 내리면 잇몸도 아래로 내려와서 좌우의 잇몸의 높이가 대칭적으로 변하며 그 결과 라미네이트의 길이가 비슷한 사이즈가 되게 됩니다. 브라켓의 위치를 수정하여 22번 치아를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32번과 34번과 교합 접촉이 발생되며 이 교합을 조절하는 교합 안정화 치료랑 22번 치아의 길이를 줄이는 에나멜로플라스티를 시행해야 합니다. 2차 교정 치료 후 12번과 22번의 잇몸의 높이가 비슷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게 되면 심리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12번과 22번의 잇몸의 모양을 보시면 좌우 모양이 이쁘지 않고 비대칭입니다. 또한 11번, 21번보다 12번, 22번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11번과 21번 치아를 작아 보이게 하여 상대적으로 12번과 22번 라미네이트가 커 보이도록 수정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티스 치아 성형이고
잇몸의 모양을 좌우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잇몸 성형입니다. 먼저 치아 색깔을 선택을 하고 양쪽의 잇몸의 모양을 다듬는 잇몸 성형을 진행하였으며 11번과 21번 치아를 작아 보이게 영티스 치아 성형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의 사이즈랑 비교해 보시면 약간 트라이앵글러 쉐입에서 오발 쉐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번과 22번 치아에 라미네이트를 하기 위한 치아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치아 삭제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처럼 수준 높은 라미네이트는 치아 삭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라미네이트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과도하게 삭제된 라미네이트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으로 생긴 이미지입니다. 그처럼 라미네이트를 잘하는 사람들은 치아 삭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작형 라미네이트입니다. 제작하는 기간 동안 환자분의 칫솔질이 잘 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치아 표면에 플러그랑 음식물 치료기가 붙어 있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닦아내지 않으면 라미네이트가 치아에 부착되지 않습니다. 또는 붙인 후에 잘 탈락되는 이유입니다. 그린 치아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치아의 표면 처리랑 라미네이트의 표면 처리를 진행한 후 라미네이트를 부착하고 남아있는 접착제를 일부 제거한 후 다시 완전하게 라미네이트를 치아에 부착하게 됩니다. 치료 결과입니다. 12번, 22번 두 치아에만 라미네이트를 한 거고 11번, 21번 치아는 영티스 치아 성형을 해서 치아 모양이 바뀐 겁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생긴 라미네이트를 잘 치료해 두면 환자분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후 환자분께 물어봤을 때 라미네이트를 하는 게 나은지 하지 않는 게 나은지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라미네이트 치료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기 위한 저희들의 치료 과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테일한 교정 치료를 진행하여 22번 치아를 아래로 내리면서 잇몸의 높이를 12번과 맞추고 12번과 22번의 잇몸 모양을 다듬는 잇몸 성형을 진행하였으며 11, 21의 치아가 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영티스 치아 성형을 진행해서 치아가 작아 보이게끔 진행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12번과 22번 라미네이트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과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라미네이트가 과다 삭제 라미네이트이며 최근에 과대 포장되어 있는 무삭제 라미네이트입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적합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한 모양이 아니고 적합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치아 표면에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 부분이 삭제한 부분을 매끄럽게 하지 않으면 변색이 됩니다. 또한 얇기 때문에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삭제가 하지 않으면 항상 잇몸과 치아의 경계에서 두꺼워지기 때문에 잇몸염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치아 삭제가 없기 때문에 치아 표면에다가 라미네이트를 다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치아 사이즈는 커지고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 발음의 문제와 앞니 교합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적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맞는 부위가 돌출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됩니다. 삭제하게 된 이후에 발생된 변색입니다. 또한 잇몸과 라미네이트 경계 부분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칫솔질이 잘 되지 않고 이 부분이 잇몸 염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소 삭제 라미네이트보다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잇몸과 라미네이트 경계에서 두꺼워지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결과이며 이 부분에서 칫솔질이 안 되고 이 부분이 치석이나 이런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제가 표현하듯이 환상입니다. 환상. 모든 치료는 무분별하게 진료하는 치과 의사 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이며 치료 결과는 치과 의사의 판단과 손끝에 의해 결정될 뿐 치료의 방식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소 삭제를 하든 무삭제를 하든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